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진 않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보면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우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촬영을 안 했습니다. 일부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너무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금융업계 또 보험업계의 이슈가 아주 큰 이슈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설계사님들과 하다못해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관리자급 또 이렇게 대표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근소보 관련해서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 보만세에서 어렵게 모셨고요. 이 근소법 또 이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우리 최혜원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네, 잠시 자기소개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보험 업무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요. 원수사에도 있었고, 또 이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도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금소법으로 인해서 가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주 귀에 잘 들어오네요. 자, 변호사님, 금소법이 일단 왜 만들어진 거죠? 취지가 뭘까요? 이미 이제 보험에서는 민원도 많았고, 네. 최근에 이제 투자 쪽에 뭐 라인펀드, 뭐 옵티머스 이런 거 해서 예. 이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 네네. 다시 말하면 금융상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매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예.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기에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었고 가태료도 매우 높여놨습니다. 아, 과태료가 사실 좀 무섭죠. 네, 많이 무섭습니다. 예, 저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걸리면 거의 끝장나는 그 정도의 그 수준이더라고요. 아주 내용도 좀 빠져나기 어렵게 좀 해놨고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보만세 식구들과 또 여러 설계사님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소법에서 6대 판매 원칙, 네, 이거를 하나씩 변호사님이랑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첫 번째가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예, 적합성 원칙은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한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부적합한 상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월급이 뭐 200만 원인데 네. 15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거나 네네네. 가끔 오히려 있죠. 월급보다 많은 거를 가입을 해도 네. 그냥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부적합한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객한테 모집을 할 때, 청약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합성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월급이 300이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적합한 거예요? 그 기준은 아직 없지 않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네. 근데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년이나만 일정 기간이 넘으면 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시킬 때 이제 그 어디서 누가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대충 한 소득 대비 한 7%에서 15% 정도를 네. 이제 보험료로 좀 적당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보험료 대비 7%에서 15%다. 이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또 상품에 네.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수준이면은 네. 특별히 그 특이한 상품이 아니면은 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사전 리허설을 잠깐 했었는데 고객이 내가 300 벌지만 400짜리 가입할게 해도 안 된다면서요? 안 되죠. 그건 네.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적정성 원칙도 상관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내가 청약할 때도 고객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물어야 돼요. 이게 보장성이든 변액보험이든. 네네. 근데 300인데 400짜리 가입한다 그러면 그거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아쉬운데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데 네. 그래도 정도 영업만이 살길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길어질까봐 좀 저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소득이 없는데 배우잖아. 예. 뭐 부모님이랑 이렇게 또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걸 잘 입증을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고. 소득 증빙을 또 예.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일정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고 그거는 네.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자제를 같습니다. 하는 게 낫다. 예. 일단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좀 네, 처음에는 좀 자제를 하시고 네. 분명히 이제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 감독 당국에서도 그런 경우는 예컨대 뭐 부모님이 내준다는 뭐 활격서를 받아라든지 네네네. 등등 약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은 그때는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적정성의 원칙 설명해 주시죠. 예, 적정성 원칙은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라는 원칙입니다. 네. 이게 좀 말이 되게 어렵죠? 네, 적합성하고 적성성하고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많이 헷갈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성은 내가 권유할 때, 내가 권유할 그때 때, 예. 고객의 상황을 잘 살펴라. 재산 네네. 상황이나 건강을 살펴서 하라는 게 적합성 원칙이고요. 네, 적정성 원칙은 내가 권유한 적이 없어요. 네, 권유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고객이 나를 알고 찾아왔어. 네. 지점장님, 네, 저 이거 종신보험 가입하겠습니다. 네, 이랬으면은 우리 옛날 같으면 그냥 가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잠깐 고객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하고 고객의 재산, 건강 상태, 투자 경험 등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적합성은 내가 가입시키려고 할 때, 예. 적정성은 고객이 먼저 찾아왔을 때, 네. 네, 하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의 의무. 예, 설명 의무는 이미 이제 보험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도 규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내용이 이제 기본이고요. 약간 더 강화됐어요. 네. 그래서 뭐 설명서를 주라든지 무슨 핵심 설명서를 핵심 주라. 설명서. 예,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이 당황들 하세요. 설명서는 뭐고 또 핵심 설명서는 뭐냐. 제가 이렇게 법을 봤는데 역시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났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설명서는 대충 알겠는데 네, 설명에서 뭐가 핵심이냐. 네. 뭐 법에는 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사실 네.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는 핵심 설명서 제공 의무는 6개월 있다 시행하겠다.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좀 지키면 되겠네요. 예, 이게 사실 설명의 의무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고객한테 상품을 판매를 할 때 고객님 이런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의 의무인데 이게 보험업법상에 보면은 중요 내용이라고 돼 있어요. 예. 중요 내용 설명의 의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사실 네. 이제 크게 말하면은 보장되는 내용, 보장되지 않는 내용 이게 가장 크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거는 돈이 나가고 이런 건 돈이 안 나가고 네. 언제까지는 면책이고 예, 그렇죠. 언제까지는 감액이고 이런 네. 내용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명확하지 약관이나 우리가 보험을 판매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네.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이게 설명 의무 대상이냐 아니냐 음. 이제 이런 쟁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되나요? 계약을 했어요. 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얘기를 안 했네. 그래서 몇 달 뒤에 다시 설명하는 거는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이제 몇 달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 설명 의무라는 거는 보험 계약을 성립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묻더라도 하는 게 안 하니만은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태료랑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나중에 이 설명 의무를 위반을 해서 네. 분쟁이 생기면은 그 입증 책임을 이 판매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됩니다. 판매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그냥 저 못 들었어요. 이렇게만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아니요 저는 했어요 예, 그럴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라고 금감원에서 저희한테 입증을 예. 하라고 하는 거네요. 예, 이게 금감원뿐이 아니라 원수사, 네. 금감원, 법원 전부 다 이 판매자, 설계사분이 판매자.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입증하는 게 보통 이제 뭐 녹음이라든가 뭐 자료인데 그런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녹취가 가장 좋지만 그거를 사실 일일이 다 녹취할 수는 없고요. 네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설명 의무 이행 확인서라는 거를 만들어서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사항들을 우리 왜 덧글쓰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고지 하고 의무 있어요. 덧글쓰기 같이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라도 준비를 좀 하셔야 빨리 됩니다.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설명 의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법원 판례를 보면은 예전에는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나중에 법원에서는 이것도 설명했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설명 의무는 좀 보수적으로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 해도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고객 편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 고객을 위해서 만든 그쵸. 법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불공정 영업 금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권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우월적 지위라는 게 조금 어떤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소비자하고 비교했을 때 우월적이라는 건데 보통 일반 보험 설계사는 소비자하고 보면은 우월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고요. 네. 많은 경우가 이제 방카가 문제가 은행의 입장에 예. 있는 거죠? 위치에 있는 거죠? 은행이. 쉽게 얘기를 하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갔더니 네. 대출 받으시려면 이 보험 드셔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예컨대 이런 경우 네. 그러면 대출 받는 고객은 네.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좀 디테일한 것 같은데 보험을 가입을 하면 금리를 얼마 정도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깎아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 되죠. 아, 그것도 안 되는 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카에 좀 적용이 많이 되는 거고 저희 같은 설계사한테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요. 네.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약간 갑의 위치에 그쵸. 있어. 꼭 이런 금융 상품을 서로 상담하는 거 제외하고도 제가 회사를 운영해요. 네. 근데 직원이 있어요. 그쵸. 네, 나는 설계사를 딱 좋은 하면서도 예입니다. 설계사를 하면서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너 들어 이렇게 되면 그쵸. 이거 우월적 지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고객과 판매자를 갑을 관계로 보셔서 네. 판매자가 갑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민원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고객이 다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 거죠. 그러니까 위반되는 상황이 확인되면 네. 다 받아지는데 고객은 다 받고 저희는 과태료 받고 환수되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수당 환수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당 권유 금지. 이거는 이제 법에는 이제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확정금리 보장도 아닌데 확정하여 보장해 줍니다.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왜 이제 GA 분들이 판매하시면서 설계사 분들이나 다른 회사 상품이랑 비교해서 네. 근거 없이 저 회사보다 무조건 우리 회사가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하면서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알고 봤더니 근거가 없는 경우. 근거가 없는 경우. 예. 이게 근거를 대기가 참 애매할 때가 좀 많은데 그럼 근거가 있으면 상관은 없다는 뜻이긴 하네요. 예. 그럼 그 근거를 좀 있다고 하면은 되겠네요. 근거를 주고 사실에 근거해서 판매를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판매를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비교를 했을 때 하나가 확실히 좋다. 네, 이거는 가능한데 애매한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사실 그대로 설명을 해야죠.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요거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회사 제품은 요런 면에서는 좀 좋지만 요런 면에서는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강요하지는 않고 이제 고객이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부당 권유는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판매를 하면은 문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는데 광고 규제. 요새 설계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영업을 많이 하세요. 카페나 블로그나 그다음에 유튜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것도 좀 제약이 있지만 이게 좀 제약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기존에는 이제 원수사에 뭐 심의 받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향후에는 이 협회, 송보협회나 생보협회 심의까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광고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보험 상품만 광고 규제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보험 상품 외에 업무도 광고 규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럼 업무가 뭐냐? 예컨대 뭐 이벤트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제휴 서비스 같은 거 어디랑 제휴가 돼 있다. 근데 이제 그 서비스 내용이 과장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광고 규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항은 포함시키고 넣으면 안 되는 사항은 빼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험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잘 읽어봐라. 그리고 면책사항이나 감경사항은 반드시 설명을 해라. 이게 지금 광고 위주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심의를 미리 받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고 그럼 안 받고 만약에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과태료 대상인데요.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심의를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과태료예요? 법에는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광고 규제가 22조인가 그런데요. 22조를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를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태료를 처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위반액이 동기라든지 뭐 횟수 이런 거를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작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협회에서 업무 양이 이걸 감당하기가 그러니까요. 힘들 거거든요. 이게 하루에도 엄청난 양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광고를 과연 그렇게 빨리 심의를 해주실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받고 올려야 된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 관련해서 네네. 그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주에 이제 운영위에서 Q&A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광고 얘기가 직접 나왔는데 하셨나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가지 않고 언론 통해서 봤는데요. 네. 뭐가 나왔나? 그럼 예전에 내가 올린 광고는 어떡하냐? 맞아요. 그랬더니 일단은 예전 거는 그냥 일단은 뭐 그걸 제재를 하진 않겠다는 아.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올릴 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 할 수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옛날 똑같이 네. 다 하면 아마 네. 업무가 마비될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금소법의 6대 판매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부를 이 정도 마치고 2부에서 또 다시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